60번 봅니다. 보기 중 집합투자자산의 평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묶인 것, 맞는 거로만 묶인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자산이 뭐예요? 펀드 자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기억. 집합투자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공정가액이 아니에요. 공정가액이 아니라 시가평가예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시가가 없을 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다. 그러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이거. 그 다음에 니은. 기관 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지배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좀 외진 얘기지만 이거 맞는 얘기예요. 디귿. MMF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MMF는 예외적으로 보세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시가평가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시가평가가. 근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해도 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가 유일한 펀드가 머니마켓 펀드, 즉 단기금융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MMF는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부가 평가가 시가와 괴리되면 안 돼. 얼마 이상 괴리되면 안 되냐면 0.5%포인트 이상으로 괴리되면 안 돼요. 즉 장부가격으로 평가해도 되는데 이때 평가한 가격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0.1이 아니라 0.5% 차이가 여기서 초과해서 오르든 떨어진 듯이 이렇게 벌어지면 조치를 취해야 돼요. 개념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0.5%예요. 시가하고 장부가 괴리율이 여기서 공정가는 안 돼. 공정가는 시가 없을 때 공정가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장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이렇게 0.5% 이상으로 상하회해서 괴리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때 이게 0.1이 아니라 0.5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았네요. 그러니까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61번. 보기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거 보겠습니다. 뭐 괄호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자, 이건 공동사업과 관련돼서 그 수익을 받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 같이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투자계약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연계증권 ELS, ELW, CLN 이런 거는 파생결합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투자계약증권하고 파생결합증권이니까 3번이네요. 이런 거는 그냥 상품의 그 데피니션이에요. 정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자, 62번 봅니다. 보기 중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저 규정에 따른 적절한 내용, 맞는 내용이 뭐냐? 이걸 골라봅니다. 보기가 있네. 보기가 기네요. 자, 기억 봅니다.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나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심의를. 맞습니다. 이건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당해 조치 요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맞네요. 근데 이의 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래야 하나요? 다시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의 신청이 잘못됐다고 또 이의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하나요? 이의 신청 가능하다. 안 돼. 이의 신청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잘못됐다고 또 다시 이의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금융기관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금감원장이 이의 신청 기각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금감원장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심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직권으로 자기가 그냥 직권으로 기각시켜버리면 됩니다. 직권 기각이에요. 직권 기각. 심의 필요 없어요. 심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틀렸으니까 기억만 맞았네요. 기억.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봤고요. 63번 봅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환매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자, 1번.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해요. 신탁업자가 왜 신탁업자에 청구해요? 아니에요. 신탁업자가 아니라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판매한 판매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가. 증권사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를 신청해야 돼요. 청구해야 돼요. 만약에 투자매매업자나 중개업자가 망했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신탁업자에게 가능하겠죠. 그때는 신탁업자한테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그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에게 해야 됩니다. 해당 펀드 판매한 그 회사로 가는 거예요. 2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대금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전원이에요. 전원. 전원 동의가 아니면 마음대로 환매할 수가 없어요. 환매대금 지급 안 돼요. 3번,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환매 청구일로부터 열흘 이내, 10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틀렸네 이거. 그 다음에 4번,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이게 틀린 데가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환매할 때 환매수수료 같은 걸 내게 되는데, 이때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 펀드 재산,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 확인했고요. 자, 64번 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 봅니다. 1번, 투자금액 산정 시 투자자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및 보수,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은 직접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거 투자금액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게 제반 경비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이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세요. 원화 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이제 스톡옵션도 있는데, 스톡옵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요 두 개 있죠. 양도성, 원화 표시 양도성 이금증서하고 관리형 신탁 수익권, 요 두 개는 명시적으로 법률에 요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라고 배제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비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명시적으로 규정에 요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야 라고 배제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놓으세요. 맞습니다. 3번,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은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이 있네. 자, 증권의 정의는 금융상품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읽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건 증권의 정의가 아니고요, 투자성의 정의예요. 투자성. 그러니까 투자성이라는 건 원본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원본을 잃어버릴 가능성, 쉽게 말해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본 손실 가능성을 투자성이라고 그래. 투자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이고 투자성이 없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이에요. 여기서 원본까지만 손실 가능하고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면 증권이고,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 즉 원본 초과해서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파생 상품이 되는 거예요. 요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투자성이잖아요. 그 투자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증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투자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투자 일임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 위주로 해서 머릿속에 확 박아놓으세요. 이 문제 보시면서 투자 일임 재산으로 투자 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그러니까 투자 일임업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을 투자 일임재산, 투자자가 맡긴 투자 일임재산으로 취득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죠.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되기 얼마 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얼마 전이냐? 그러면 고유재산은 6개월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또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나왔어요. 증권을 투자 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되는 증권을, 지가 산 증권을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안 되죠.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수일로부터 얼마 지나면 가능하다. 이때 얼마 지나야 되느냐? 3개월.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그럼 고유재산 6개월, 증권 3개월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세요. 응? 고유재산 6개월, 그 증권 3개월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서 정리합니다. 그 6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3번이 답이죠. 3번.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66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상 금전차입과 대여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자, 일단 집합투자재산, 이게 펀드의 재산은요, 차입도 대여도 원래 금지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기억을 하세요. 원칙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도 안 되고 대여도 안 돼요. 돈을 빌려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 있죠. 부동산 펀드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부동산 펀드는 가능해요. 부동산 펀드는 기본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차입은 순자산의 200%, 대여는 100%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근데 부동산 펀드가 아닌 기타 펀드라도 어떨 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차입이 얼마까지? 70%까지. 이런 키워드를 좀 알아놓으세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타 펀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가액의 70%까지는 차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부동산 펀드면 200%까지 차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여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 이 100%가 한계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머릿속으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1번.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자를 위한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은 금지됩니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대여. 대여는 200%가 아니고 100%잖아요. 그죠? 100%예요.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죠. 답입니다. 3번. 대량 환매 청구 또는 대량 매수 청구 발생 시 이거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예외적으로 금전 차입 가능하며 이때 차입 한도는 차입 당시 순자산 총액의 10%예요. 그래봐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갑자기 매수 청구나 갑자기 무슨 환매 청구가 들어왔을 때 돈이 없잖아요. 그때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10%까지다. 이런 거고. 4번. 기타 펀드의 금전 차입은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차입 한도는 기타니까 70% 이내로 한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해서 정답 2번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66번까지 봤고요. 자, 그 이후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